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늦은 밤 잠자리 들기 전 통장 잔고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소비를 줄여봐요. 수많은 재테크 서적을 뒤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통장의 여유는 쉽게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깊은 피로감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 그리고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른다라는 조급함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이토록 치열하게 노력하는데도 늘 돈에 쫓기는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세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남들과 싸워 빼앗아 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악착같이 버텨야만 비로소 경제적 자유라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리고 매우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외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는 이미 가능성의 공간에 무한히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이며 핵심은 내가 그 에너지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파수를 맞추고 공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MHz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라디오 주파수가 80MHz에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80MHz 스피커를 대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라디오를 애타게 두드리고 밤을 새워 기도한다라고 해서 클래식 음악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0MHz에서는 오직 80MHz에 해당하는 소음이나 방송만 흘러나올 뿐이에요. 음악을 듣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저 라디오 채널 다이얼을 돌려 100MHz로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음악은 이미 그 자리에서 내가 주파수를 맞추기 전부터 변함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부의 에너지도 이와 완벽히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리를 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내면 상태와 에너지가 결핍과 불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다면 현실에서는 결핍과 불안을 증명하는 사건들만 계속해서 재현될 뿐이에요. 오늘 소개할 5가지 단계는 억지로 돈을 쫓아가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부의 선로 위로 여러분의 삶을 조심스럽게 이동시키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에 대한 결핍의 프레임을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풍요가 아니라 불안과 부족함이에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꾸지?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네. 이러한 생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고민처럼 보여요. 당장 눈앞에 찍힌 통장 잔고가 그렇고 다가오는 지출 날짜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리얼티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감정과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결핍의 현실선에 강력하게 묶어두는 닫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돈이 없다, 부족하다, 불안하다라는 에너지를 세상이라는 거울을 향해 계속해서 투사하면 거울은 정확히 돈이 없고 부족하며 불안한 현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즉 돈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나에게 돈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핍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의 에너지에 접속하는 첫걸음은 무작정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쓸 때 또 돈이 나갔네 라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 돈이 나에게 제공해준 가치와 편안함에 담담하게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오늘 이 돈 덕분에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누릴 수 있었구나.
이 지출 덕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추위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구나. 내가 지불한 비용 덕분에 세상에 누군가가 노동의 대가를 얻고 삶을 이어갈 수 있구나. 통장에서 나가는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그 돈이 만들어낸 가치와 온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주파수는 결핍에서 풍요로 아주 미세하게 이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소유의 크기보다 이미 내 삶에 존재하는 소소한 흐름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감사와 만족이 쌓일 때 비로소 여러분을 짓누르던 결핍의 주파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선으로 갈아탈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돈에 부여된 과도한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돈에 너무나 거창하고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번에 시도하는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야 해. 안 그러면 나는 끝장이야. 부자가 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처럼 돈이나 특정 결과에 자신의 인격, 존엄성 혹은 인생의 생사를 걸어두는 순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강력한 균형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연계에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상태를 억제로 바로 잡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를테면 트랜서핑에서는 균형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갈망하고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집착하며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현실 공간에는 강한 과잉 포텐셜이 형성돼요. 그리고 균형력은 이 과잉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현상은 쉽게 관찰됩니다. 학창시절, 이 시험에서 틀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라며 극도로 긴장했던 시험에서 오히려 아는 문제도 실수로 틀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 앞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틀어졌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여된 중요성과 그로 인한 긴장이었어요.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인생의 구원자라는 막중한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긴장하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눈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기회와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급함에 쫓겨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중요성을 낮춘다라는 것은 돈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돈을 내 인생을 구원해줄 절대적인 신으로 모시지 말고 그저 삶을 유연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잘 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혹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돈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이러한 담담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내면에 형성될 때 비로소 과잉 포텐셜이 사라지고 균형력의 저항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면의 공간을 통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와 부의 흐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돈을 둘러싼 펜듈럼의 흔듦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돈과 관련된 수많은 펜듈럼의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펜듈럼이란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먹고 자라나는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펜듈럼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의 불안, 공포, 질투, 조급함을 자극하여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폭락, 주가 하락을 경고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해요. SNS를 켜면 타인의 화려한 소비와 성공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며 여러분을 은연중에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거지가 됩니다. 이 주식을 지금 안 사면 여러분만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남들은 벌써 이만큼 벌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변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그 흔들림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주급함에 쫓겨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영혼을 갈아넣는 소비를 하며 펜듈럼에게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불안과 조급함은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펜듈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위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입된 타인의 목소리였나요? 부의 에너지와 깊게 연결된 사람들은 남들의 속도에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성공을 보아도 저 사람에게 저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 나에게도 곧 좋은 흐름이 오겠구나라며 담담하게 축복할 뿐 자신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않아요. 미디어가 퍼뜨리는 공포와 자극적인 정보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잠시 걸음을 물러나 보세요. 펜듈럼이 흔드는 깃발에 일일이 반응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에 조용히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때 펜듈럼은 더 이상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지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도 못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외적 의도를 활용해 가치를 세상에 순환시키는 거예요. 리얼티 트랜스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적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의도예요. 내적 의도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꿔놓겠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겠다라며 이빨을 악물고 밀어붙이는 억지의 힘이에요. 반면 외적 의도는 세상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법칙에 나를 맡기겠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가능성과 나를 연결하겠다라는 수용과 허용의 힘이에요. 강물을 거슬러 수영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읽고 배의 노를 적절히 저어가는 사람은 적은 힘으로도 아주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외적 의도가 바로 이 강물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배와 같아요. 돈이라는 에너지는 결코 혼자서 갇혀있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세상과 세상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는 가치의 교환 매개체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빼앗아 올까를 고민하는 내적 의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내가 가진 작은 경험, 지식, 정성으로 어떻게 하면 타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외적 의도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거창한 글로벌 기업을 차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내가 맡은 작은 임무에 정성을 다해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처럼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를 세상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순환시키기 시작할 때 외적 의도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돔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배출한 가치와 온기에 응답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보낸 것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부와 기회로 에너지를 돌려주게 될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치가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돈이 결과물로서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부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본질적인 원리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부자로서의 내면의 정체성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10억, 20억이 찍히면 그제야 마음의 여유를 얻고 부자처럼 당당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나면 감사하며 살겠다고 또 말해요. 그러나 현실선의 원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외부의 현실이 먼저 바뀌고 내면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과 주파수가 먼저 확립되어야 그에 응답하는 외부의 현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여 지금 당장 능력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명품을 사고 돈을 펑펑 쓰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숨기기 위한 결핍의 발악일 뿐이에요. 진정한 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면이 이미 풍요롭기 때문에 타인을 질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작은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잠시 틀어져도 이것 또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며 남을 속이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으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연을 여유롭고 진중하게 대할 줄 압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며 아득한 먼 미래의 조건부를 지금 당장 폐기해버리세요. 오늘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속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에서 나와 대화를 나눠주는 고마운 사람들의 존재 속에서 이미 풍요로운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나는 이미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풍요로운 존재다. 이 내면의 정체성을 오늘 나의 생각과 선택,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 정체성에 맞는 현실성과 강력하게 공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현실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돈과 부의 에너지에 접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슬며시 펼치는 것과 같아요.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계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면에서 사소한 선택 하나를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꿈꾸는 부와 경제적 자유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만 작가의 57층 한강 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